대한민국 도로에서 경차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판매량이 3분의 1로 급감한 진짜 이유. 단순히 남들의 시선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경제적 함정이 있는 걸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었던 차는 작고 실속 있는 경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2012년 연간 21만 대를 넘겼던 경차 판매량은 2025년 기준 7만 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시장 규모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혹은 큰 차를 타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차를 안 탄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 도로 위에서 경차가 겪는 하대나 차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깜빡이를 켜면 뒷차가 급가속하거나 경적 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하는 심리적 피로감은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심리적 요인만으로 시장의 몰락을 전부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차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팩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차라고 하면 가성비의 상징이었지만 요즘 나오는 경차들은 가벼울 경차가 아니라 존중할 경차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풀옵션을 선택하면 2천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 가격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준중형 세단이나 소형 SUV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차를 살 때 매력적인 부분이었던 유류세 환급이나 주차 할인 같은 혜택들도 점점 줄어들거나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혜택은 줄어드는데 차 가격은 오르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굳이 경차를 선택할 실질적인 유인책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제조사 입장에서도 마진이 적은 경차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SUV 생산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는 곧 소비자의 선택 폭이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기피 현상을 넘어 경제적 실리와 산업 구조의 변화가 경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왜 경차가 우리 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데이터와 구조적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차를 가성비의 대명사라고 부르지만 실제 견적서를 받아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경차는 가벼울 경차가 아니라 존중할 경차를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몸값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아 레이의 경우 기본형은 약 1,400만 원 수준이지만 필요한 옵션을 이것저것 넣다 보면 어느새 2천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 가격을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와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아반떼의 시작 가격도 2천만 원대 초반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차에 모든 편의사항을 넣은 가격과 한 체급 높은 차의 기본형 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구간에 진입한 셈입니다. 이는 마치 원룸 풀옵션 월세와 투룸 기본형 월세가 비슷한 상황과 같습니다. 같은 돈이면 조금 불편해도 방 하나 더 있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선택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더 넓고 편한 차를 타겠다는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차만의 강력한 무기였던 유지비 혜택도 이제는 예전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을 돌려받는 유류세 환급제도 역시 연간 30만 원 한도로 묶여있는 데다 이마저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한시적 연장이라는 제약이 따릅니다. 과거에는 경차 혜택이 식사비 전체를 커버해주는 통 큰 할인권이었다면 이제는 음료수 한 잔 정도를 챙겨주는 서비스 수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에 보험료 혜택마저 종합보험 단계로 가면 일반 차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혜택은 구멍난 바구니처럼 조금씩 새어나가고 차 가격이라는 청구서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경차가 가진 가성비라는 마법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차가운 현실이죠. 경차가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우리들의 변덕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선택지가 사라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신차 경차는 사실상 세 종류인 캐스퍼, 모닝, 네이뿐입니다. 쉐보레 스파크 같은 상징적인 모델들이 하나둘 단종되면서 이제는 소비자가 원해도 고를 수 있는 차가 몇 대 남지 않았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 한 대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급세 관계없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진이 적은 경차를 여러 모델 만드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고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SUV를 한 대를 더 파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됩니다. 결국 시장은 소비자의 필요가 아니라 제조사의 이윤을 따라 재편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더 넓고 비싼 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유도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 일상에 아주 구체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도심 아파트의 주차면 규격은 과거에 맞춰져 있어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 덩치 큰 SUV들이 빼곡히 들어차면서 문을 열 때 옆 차를 긁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사회적 비용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차뿐만이 아닙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구조 속에서 혼자 타는 차의 크기만 계속 커지는 것은 거대한 자원 낭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혼자 출퇴근하는 용도로 쓰면서 굳이 큰 차를 고집하는 것은 마치 혼자 사는 사람이 50평대 아파트를 통째로 빌려 한 칸만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할부금과 기름값, 탄소 배출량은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야 할 몫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일본이나 유럽의 좁은 골목을 누비는 작고 실용적인 차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곤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에 달하며 고를 수 있는 모델만 55종이 넘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단 3종의 모델만이 신차 시장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일본 소비자들이 유독 경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취향 때문이 아닙니다. 경차의 자동차세는 일반 승용차의 절반이하 수준이고, 취득세와 보험료 역시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제도적인 차이도 큽니다. 일본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반드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차에 한해 이 의무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도로의 약 85%가 평균 폭 3.9m에 불과할 정도로 좁다 보니 작고 실용적인 차가 생존에 더 적합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즉, 일본의 경차 문화는 소비자 개인의 사치나 절약 정신 이전에 작고 효율적인 차를 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촘촘한 제도와 환경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이 EV나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전기 경차들이 등장하면서 경차는 더 이상 옵션이 부족한 저가형 차량이 아니라 첨단 편의 사양을 갖춘 스마트한 이동수단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차는 여전히 거래량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며 실속을 중시하는 수요가 탄탄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명함이 되느냐, 아니면 내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느냐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조사가 이윤을 위해 더 크고 비싼 차를 권하고 도로 환경이 큰 차 위주로 변해가는 구조적인 흐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넓은 공간과 안정감이 필요하다면 SUV가 답일 수 있고, 효율과 기동성을 중시한다면 경차가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고르는 기준은 결국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차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